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돌아온 파바캐스트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빠질 시 없이 이제 녹음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좀 예고대로 이 팟캐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콘텐츠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부제목으로 적었나요? "우리는 왜 콘텐츠 리뷰를 두려워하는가?" 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스님과 제가 팟캐스트에 대한 좀 견해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차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차 좀 있고, 이게 어쨌든 팟캐스트 내용 선정이나 이제 기획에도 조금 반영이 되는 듯하여, 이거를 더 바질님이 안 계실 때 우리 둘의 싸움을 한번 해 어떤 보자. 둘이서 이렇게 싸워 싸움은 보자. 아니고 싸움은 아니고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또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 이 네. 가장 시작은 이제 저는 그 콘텐츠 리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정적인 건가요? 두려운 건가요? 이게 같은 조금 두 거인 것 개가 같아요.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다르죠? 예. 두려운 것도 음. 그게 싫은 걸 수도 있고 네. 반응이 없을까 봐 싫은 걸 수도 있고 그 음음. 콘텐츠 리뷰라는 성격이 싫은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음음음. 반응이 없을까 봐 싫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어서 그게 다 달라요, 제가 느끼기엔. 그니까 저는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콘텐츠 리뷰를 하면서 이 파바바캐스트의 색깔이나 어떤 특성 같은 게 많이 연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하자라는 주장이었어서 지난번 에피소드 할 때 그 하기 전에 막 제가 강력하게 "지금 이걸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민코 씨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는데 네. 민코 씨는 왜 쪼끔 먼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힘든지? 일단은 사실 저희가 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 보자. 싫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설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의 관점이나 좀 색깔이 좀 짙게 드러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팟캐스트가 사실 어 막 리서치에 기반한, 그러니까 무슨 슈카월드처럼 내지는 어떤 컨셉을 그쵸.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클래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내지는 뭐 SF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시각이 없으면 엄청나게 밋밋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어요. 어. 저는 일단 계속 반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반박과 반박에 저는 사실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스님은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생각하는 어떤 게 많이 다르구나, 구조 자체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구구절절 이제 다 민코 씨 얘기한 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 것도 난 틀렸다고 생각해. 난 인간 모두가 네. 틀렸지만 자기 자신 잘난 맛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건 생각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라서 그건 맞아요.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거의 40화 중반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꾸준하게 오면서 예전에 그 주르 씨로부터 들었던 후기에서도 느꼈듯이 저희만의 관점이라든가 색깔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음음음. 그걸 위해서 강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검열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음음음.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음음.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네. 세 번째, 콘텐츠를 리뷰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내가 어떤 걸 골랐고 왜 봤고 어떻게 음. 느꼈고 무엇이 좋았는지를 얘기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음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관점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비 리뷰를 했던 거 네. 그거 자체를 고르는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아 그쵸. 예예예. 리뷰 자체가 워낙 많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 음. 초이스에 있어서도 저희의 관점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음. 바로 직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막 블루 자이언트라든가 오페라 이제 음음. 마술피리를 봤던 거를 고르는 거에 있어서도 '아 이 음음음. 사람은 이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진하게 느낄 수 있고 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브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면이 지브리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양한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거나 옅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콘텐츠 리뷰만으로도 충분히 독특한 관점과 시각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 님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는. 요약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때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뉴스레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네. 제가 회사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 음. 이전부터 사실 뉴스레터 이메일 뉴스레터 매니저. 뉴스레터라는 예.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그 매체를 너무 좋아하고 보이는 음. 족족 구독을 했던 시절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레터들을 알고 있는데 예. 하이라는 레터가 있어요. 근데 하이? 예. 네 그냥 초성으로 되어 있어요. 히읗, 이응. 음. 근데 되게 재밌다. 컨셉이 특이하거든요. 제가 네. 좋아하는 컨셉 중에 하나고 어떤 컨셉이냐면 그 사람이 일 주일 동안 봤던 대중문화 콘텐츠의 리스트를 그냥 쭉 읊어 주는 레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봤고 읽었고 봤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상 콘텐츠 유튜브에는 뭐 어떤 아이돌의 어떤 공연을 봤고 어떤 인터뷰 영상을 봤고 팟캐스트는 무엇을 들었고 책에 "최근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습니다."만 매주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구독자가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독특한 시각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리스트에서 느껴지는. 그쵸. 물론 뉴스레터가 구독하는 게 공짜고 그리고 허수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막 5천 명이면 사실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 3%만 잡아도 150 명이거든요. 150 명의 음. 찐팬을 거느리고 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팔로워를 찐팬을 음. 그렇게 구독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텐츠 리뷰만으로도 리뷰도 아니에요. 충분히 목록 예 리스트. 전달이에요. 아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 하이 님은 어떤 색깔이 느껴져요? 그 리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의 사람이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엔터 산업과 아이돌 특히 음. 그 여성 아이돌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팟캐스트도 쪼끔 더 음. 리버럴한 느낌의 주제를 음.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게 페르소나가 느껴집니다. 딱 느껴지네. 그니까 이제 그쵸. 케이팝 여성 아이돌을 소비를 많이 하는 쪼금 리버럴한 어떤 느낌의 분이라는 거잖아요. 리버럴? 진보적인 네. 약간 진보적인.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콘텐츠 리뷰라는 걸 통해서 어떤 관점이나 색깔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선정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게 되게 낮은 층위의 뭔가라는 사실 콘텐츠 리뷰를 하려면 뭐 아예 하나의 콘텐츠를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거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콘텐츠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진짜 옅게만 다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게 제가 약간 팟캐스트는 또는 내가 생산해내는 어떤 콘텐츠가 되게 찐한 채취가 담긴 뭔가가 됐으면 저는. 그게 글이 됐든 물론 당연히 그러지 못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어떤 작품이나 생산은 어떠한 것에 배설이 된다고. 제가 말했던 뭐 예를 들어서 재즈를 다룬 블루 자이언트를 네네. 다뤘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현대적인 연출에 대해서 극찬했던 마술피리는 제가 음. 너무 말하고 싶고 속에서 우러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되게 아. 그냥 폄하하는 것 같다. 저는 아. 민코 씨는 그냥 콘텐츠를 볼 때 별 음. 생각 없고 약간 그러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그런 거 들었어요. 아니 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되게 음.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음음음. 좋아하는 장르랑 포인트를 잘 짚어서 예매를 하고 시간을 써서 돈을 쓰는 편인데 뭔가 민코 예예예. 씨는 어떤 걸 접근할 때 '좀 더 얕게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확실히 리스 님이 쪼금 더 깊고 그러니까 감동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해야 콘텐츠에 대해서 보고 나서 막 얘기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겠는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때 예예. 말씀해 주셨던 마술필이 끝나고 말 걸었던 아주머니 선생님처럼 그런 맞아요, 맞아요. 느낌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리스 님보다는. 음. 그러니까 음. 콘텐츠를 보고 나서 '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쪼금 이제 좀 적게 드는 편인 것 같고 애초에 콘텐츠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편도 아니고 음. 제가 오히려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 의식 같은 게 그래도 좀 이제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팟캐스트에서만 얘기를 안 하고 사회화자로 세상을 살아가느라 제가 오히려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사회 비판적 그런 이야기를 쪼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님과 약간 좀 다른 지점이 거기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음. 네. 그래서 저는 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다뤄야지 배설이고 좋은 아 거다.'라는 좀 생각을 깨어 좀 들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좀 비판적이고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모순적인 거를 짚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 짚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맞아, 불만스러워하는 것 맞아. 같다.'라는 생각이 나 들어요.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제가.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고 요즘 좋아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예. 그게 민코 씨가 얘기했던 음. 배설, 냄새 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저희가 기획 아 그거하고는 때 좀 얘기를 다른가? 했는데 예. 전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냄새가 LG 생활건강에 나오는 에서 네. 나오는 되게 샴푸 향처럼 그냥 무난한 냄새가 그런 거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예. 냄새가 아니라 맞아, 맞아. 스웨덴에서 나오는 청어 조림 맞아, 냄새가 맞아. 가장 지독한 청어 조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우리의 찐팬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멀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허들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어떤 허들이 너무 강한 높아지고 의견이나 제가 그 청어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라는 느낌인 거죠. 그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콘텐츠라는 건 냄새가 나야 돼. 진짜 세게. 진짜 코를 막고 싶을 정도로 강한 채취가 나는 뭔가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너럴하게 가지는 못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강강으로 가면 좀 사람들이 음. 많이 힘들어하고 아주 천천히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를 좋아하는 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음음음.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음음음. 강이라면 다 싫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음음음음.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는 한 3번 약한 거 하고 1번 강한 거에 훅을 들어간다든가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면은 배경 설명하고 줄거리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름의 평가 내지는 관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되니까 밥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냥 '아 이런 콘텐츠입니다.'라고 그냥 나열만 하는 식으로 가는 거 되게 얕아지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얕은 건 잘못된 건가요? 얕은 건 잘못된 게 아니긴 한데요. 제가 좀 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너무 얕아지지 않았으면 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저도 너무 얕은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저는 그 신문에 나오는 신문 문화면에 나오는 "이런 책은 이런 줄거리라서 오늘 출시됩니다." 이 정도만 아니면 어느 정도 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신작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고요. 뭐 아. 판타지입니다. 이 정도가 네. 아니면 그냥 다 모든 게 어느 정도 말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소개를 한다.'라는 측면의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은 영화를 리뷰하는 건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리뷰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컨셉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리뷰는 될 수 없는 어떤 그 분량 면에서 우리 셋이서 어떤 한 작품을 동시에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기도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한 작품만 다루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너무 깊어서 그 영화 하나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바로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컨셉을 잡아서 그 컨셉에 맞는 어떤 리뷰를 한다든지 소개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저 지금 또 찬성합니다. 할로윈 시즌이니까 할로윈 뭐 공포 영화 추천 뭐 하나씩 3 개를 뭐 소개한다든지 뭐 내지는 뭐 달리기에 관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기획적인 면모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찬성합니다. 네.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 직전 에피소드는 제가 "이번 주에 본 거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어."야 떼써서 민코 씨 아니야, 설득한 아니야. 거거든요.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좀 같이 가는 게 '아 이 팟캐스트가 너무 요즘 기획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 어떤 예 그니까 이게 결국 '소재 고갈에 대한 문제랑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사실 일 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거면 많이 빠르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나 평소에 생각을 해서 그게 내 안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된 어떤 이슈들이 고갈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건데 이제 약간 그런 시점에 약간 도달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난 예예예예. 아닌데. 그래요? 아유 다루지 않았지 아니면 다루기 싫어했지 다룰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물론 우리도 예 얘기를 예. 하면서 계속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어쩔 수 궁극적이지 않으면서. 없이 예 얕아지 그런 게 어떤 충분한 어떤 생각과 관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아니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달까? 예. 그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자아 성찰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떤 거 제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얕아지고 있다라고 왜 생각하는 거지? 약간 라는 아 생각이 스스로에 들었어요. 대해서 너무 박하다? 예. 그 되게 음. 완벽주의 성향이 갖기 쉬운 '나는 이 정도 바가 있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나는 너무 잘 못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팟캐스트를. 그쵸. 그니까 우리가 이제 '아 이번 주 올렸다. 이번 주 올렸으니까 네. 우리는 너무 잘했어.'라고 박수를 치고 끝낼 만한 어떤 단계는 이제 좀 넘어섰다. 그게 어떤 1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2 동의합니다. 단계로 넘어서서 이 팟캐스트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쪼금 더 기획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건지 좀 찾고 쪼금 더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물론 '아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거를 아니에요, 계속하면은 아니야. 사실 더 잘하고 싶은 맞아.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팟캐스트를 애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들으실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쪼금 더 냄새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음. 비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거나 뭔가 좀 더 관점이 들어간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것 같고 리스님은 이제 쪼금 더 넓고 얕게 리스님은 이제 내가 얘기할 거야. 예. 모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주 네. 동의합니다. 그니까 네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동의를 하고 네. 금방금방 찍어내듯이 하면 지속 가능성은 있지만 깊이라든가 유익함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동의하고요. 음.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쪼끔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콘텐츠 리뷰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것도 음.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그치. 갈겨 보기도 하고 그냥 맞아요. 대충 막 이렇게 토해내듯이 하는 것도 해 보고 기획도 해 보고 맞아, 그러면서 그 맞아. 부분에서 어느 중간점을 찾는지도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결국 다 레슬러네.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거나 아쉬웠다라고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쵸. 사실 지금까지 정말 잘해 왔고 음. 너무 말씀하신 거에도 제가 동감하는 바이고 너무 뿌듯하다. 음. 너무 님, 바질님하고 갑자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자아나침. 근데 진짜 약간 느끼는 게 뭐냐면 작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왜 그 예능이나 무한도전이나 약간 이런 데 가면은 작가가 있잖아. 그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알겠 이제는. 그러니까 그 그쵸. 사람이 예. 뭔가 전면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작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작가? 뭐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 네. 셋 중에 한 명이 작가를 하거나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작가를 하면 되는데 아직 음음음. 그만큼의 시간을 쏟지 못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이제 총대를 댈 사람이 맞아, 없었는지 맞아. 모르겠지만 이제 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저희 진짜 외주 작가 모집해야 외주 돼요. 써야 돼? 저희 아니 외주 애청자분들 말고 우리가 하면 중에서 안 돼?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든 생각은 약간 장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막 무슨 뭐 별이 빛나는 밤에나 뭐 매불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치. 어떤 장수 컬투쇼 이런 것도 보면은 포맷이 정해져 있고 자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컬투쇼 그 진행하시는 그 두 분은 어디까지나 그 역할 수행을 하는 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포맷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이야기 소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돼야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나 우리는 사실 반대. 팟캐스트가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 어쨌든 얘기를 어쨌든 끝내보자면 팟캐스트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할 거리의 한계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생활톤의 함정 같은 거지. 생활톤의 함정. 생활톤의 함정 무슨 얘기인지 뭘까요? 이해돼요. 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생활톤의 함정? 저는 다 이해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요? 물어볼게요. 아, 생활톤의 함정이 뭐냐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대충 느낌을 오시겠지만 웹툰을 그린다는 게 엄청 고되고 시간을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웹툰을 그린다는 게. 근데 그쵸. 생활툰 작가들의 생활은 사실 그러면 생활툰을 그리는 게 인생의 한 7,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생활툰을 그릴 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툰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소재의 고갈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구조상. 그래서 음흠. 생활툰이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업계에. 생활툰의 함정. 예. 동의하는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동의하더라도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너무 동의하는 것. 궁금하네요. 네. 포맷이 있어야 된다. 포맷 아주 있어야 돼. 동의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려면 포맷이 있어야 된다.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팟캐스트 이름 자체가 파바 팟캐스트고 생각의 파반을 파바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걸 컨셉이 어기지 그렇죠.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 아. 네. 사연을 받아야 된다. 아직 사연? 아, 사연. 그 라디오를 생각했어. 음. 계속해서 그 소스 원천이 있고 우리는 그걸 풀어낸 역할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뭐 예를 들어서 좀 딥한 사회 이슈를 다룬다든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그쪽에서는 소재 고갈을 막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쵸. 그렇기도 하고 세 번째 동의하지만 되지 않는 것 자체는 그런 외부 작가를 쓴다든가 아니면 포맷이 정해져 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저는 라디오랑 팟캐스트의 접근은 달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서 그러니까 라디오 자체는 음. 이미 완벽한 구성이 필요하고 작가진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포맷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팟캐스트는 쪼끔 더 유튜브적인 성격이 개인이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 그때 그 방향으로 가는 걸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팟캐스트의 유연성이 좀 있는 편이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오히려 포메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도 오히려 있다는 말씀. 경계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음. '포맷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데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구나. 저희가 진짜 이런 얘기를 또 바질님 복귀하시면 또 정리를 해서 진짜 끝장 토론이나 파바캐스트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1 년에 한 번 들려줘야지 재밌어할 것 같아. 이미 한번 써 버렸나? 올해의 이 에피소드. 아니면 10 번에 한 번이나 20 번에 한 번 정도로 음. 가야지 이게 예예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면 질려서 다 떠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저 맞아요. 그 사실 좀 이렇게 팟캐스트에 대한 팟캐스트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예, 저 진짜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애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그 썸네일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거의 한 1년째 하고 있고, 그 썸네일을 바꾸면서 이 팟캐스트 제목을 좀 바꿔보자. 뭐, 요런 그죠. 정도의. 제목부터 잘못 정했다 막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쵸. 우리의 그러니까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 약간 제목만 맞아요, 보면. 맞아요. 팟캐스트가 조금 더 좁고 깊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거는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 네.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줌으로써 아셨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재밌다. 이거 되게 저희가 막 엄청 이 화에 대해서 촘촘하게 구성한 건 아니긴 한데 서로가 음. 서로를 물어뜯는 구조가 재밌네요. 그죠. 그 끝장 토론 포맷이 좀 괜찮은데요? 끝장 토론 보면, 누구누구 끝장 토론? 이렇게 또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예, 바로 그냥 실전으로 좀 해봐도 좀 재밌을 것 예. 같고, 바질 씨 네. 출장 가셔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포맷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조만간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소소하게 그 목표를 얘기해 드리자면 그냥 네. 2023 년에 52 화까지 찍자라는 게 그 바질 씨의 소박하지만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 목표 중에. 음, 음.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때는 '개혁과 변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무언의 음, 의견이 있습니다. 음. 당분간 고민 끝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고 안 돌아와. 그리고 끝나. 그리고 안 올려. 아니, 웬만한 팟캐스트가 다 그렇게 끝나던데? 막 휴방 공지 막 아. 이렇게 하고 안 돌아와. 아.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4년 전 막 이렇게 돼 있고, 보통 그렇게 약간 막을 내리던데, 팟캐스트가. 뭐 아직은 네. 그렇게 휴방 계획 없으니까. 네, 아직은 또 저희가 리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또 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적인 걸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민구 씨? 질문을 드릴게요. 아, 그것도 사실 비슷한데요.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충격 발언, 진짜 아. 충격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제가 아이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별로 충격적이지 너무. 않아요. 아, 그래요? 나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아이유를 안 좋아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근데 아이유를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할 수 이유가 있지. 어. 아이유의 어떤 외모나 뭐 노래 실력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유는 좀 되게 자가 복제를 많이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뮤지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거를 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음. 음악에 대한 음악을 하고, 아이유에 대한 음악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구나. 게으르다고 이건 생각하고, 그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뭐라 하지? 자기 과잉, 뭐라 하지?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에 대한 아니 음악, 영화에 잠깐 대한 영화, 나는 게임에 대한 게임, 웹툰에 대한 웹툰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유를 안 좋아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뒤에 건 네. 쪼금 충격 발언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어떤 거요, 어떤 거?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어떤, 아이유는 어떤 거, 어떤 게으르다. 거? 아이유는 자의식 과잉이다. 아니, 물론, 아이유 씨가 절대 그렇지 않고, 되게 그 외에 다른 소재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하죠, 당연히. 근데 아니 이제, 아니 그냥 왜 그거는, 잠깐만. 예. 그것도 너의 그 견해가 좀 더 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이유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예. 그 음악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 동의. 음. 하지만 그게 자의식 과잉이고 그게 게으르다는 아, 너의 견해일 뿐.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음반을 낼 수 있었고 아, 그렇기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 음. 덕분에 이제 계속해서 음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군. 예. 물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에피소드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냥 쭉 풀어내고 있는 거라서 네.
이 에피소드 자체만을 위한 기획을 따로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네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준비 시간에 있어서는 좀 게으르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음. 있지만, 네.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저희의 생각을 여과 없이 고민과 생각을 드러내는 걸 많이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는 네 많이 안 했죠. 예. 이거는 거의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음. 좀 게으르다고 느끼고 '아 이거 너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듣는 사람은 음음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 그럴 수 있지. 자꾸 딴지만 거는 것 같은데 난 역시 반골 기질이 이빠이로 많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쵸.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얘기가 왜 지금 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냐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대한 팟캐스트를 우리가 녹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가 또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네. 이게 그래서 정 막 사회 문제 제가 하지 말자처럼 민코 음. 씨는 메타적인 팟캐스트를 음. 얘기하는 팟캐스트 하지 말자라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하게 되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끝장을 좀 보자." 이런 느낌으로 또 말씀을 또 해 주셔서 또 저의 또 이렇게 또 이것도 또 약간 사회 비판적인 예. 메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이거 또 사회 비판적인 또 얘기를 또 그게 이렇게 왜 사회 해 보게 됐네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회 비판은 아니지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비판적인 '나는 이게 싫어.' 이런 느낌에 대해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그러니까 더 예.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음음음. 하시나요? 한 번만 다시 말해 주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좀 더 그건 유연한 중요하지. 사람이 예. 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중요하지. 그게 저도 말하면서 느꼈고 민코 씨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음. 이게 모두가 자기의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거기서 어떤 나의 필터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쪼끔 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음.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가끔씩은. 항상 하면 예예예. 피곤해서 힘들 테니까. 그런 그래서 점에서 메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이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제3 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네. 나의 생각의 논리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그냥 음. 항상 가는 지름길은 별 생각 안 하고 가고 항상 하는 맞아, 운전은 별 맞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맞아, 그 맞아. 과정에서 잠깐 멈춰 서서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맞아, 이거는 맞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라고 점검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또 강화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걸 짚는 걸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면 이제 저희 같이 썰 푸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친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다름을 느낄 때 보통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치열하게 또 고민하는 아이유 선생이 되게 멋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비판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게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메타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 아까 말한 "게으르다." 그리고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거는 결국 나한테 하는 예. "이 에피소드 저는 게으르다. 이 에피소드 지금 자의식 과잉이다." 이 에피소드는 지금 너무 게으르고 자의식 과잉이다라고 제가 말해 또 할 말이 맞아요. 없고 아이유 선생님은 하지만 이제 300억 대의 자산가고 저는 거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유 선생님 네 아이유 이렇게 선생님의 재력을 제가 존경합니다. 이 민코 씨 이제 성공하시면 앞에 부분 "아이유는 게으르다." 이것만 녹으면 될 거니까 따졌으니까. 민코 씨 어 얘기 예 민코 씨 민코 과거 충격 발언 "아이유 게으르다." 막 그런 또 일들이 재밌었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 봤는데 또 바질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리스닝. 아니야 근데 예 안 오셔도 이게 될 것 서로 같은 아니야. 얼마나 화내겠어. 농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농담이에요, 아프겠어. 농담. 농담. 이게 아주 첨예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 서로 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얘기가 되면 얼마나 파국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니야. 제 생각에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없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그냥 빈정이 상하느냐 안 그게 그 양보냐고? 그건 그냥 어. 네 말이 다 맞아 이거지 그건 양보가 아니지. 그런가? 어. 그렇군. 빈정이 상해도 양보는 할 수 있구나. 그니까 그런 느낌. 그거는 그냥
체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그런 주제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둘이 하기 때문에 금방 파국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또 알 수가 없는 게 그 바질 님이 그 시차 맞춰서라도 자기가 새벽에 이제 "녹음할 수 있다." 요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안녕하세요. 바질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 또 아니 그럴 가능성이 빙코가 있다. 생각하는 바질 목소리 좀 이상한데. 아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않아요. 않아요 당연히. 네. 아무튼 오늘 아무튼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게으른 얘기를 또 이렇게 신나게 또 해 봤는데요. 또 네 게으르고 자의식 과잉인 저희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꾸준히 들어 주시고 또 말씀 나눠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는데 이제 댓글 남겨 주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부터 할게요 오늘은. 파바밭 파바바 안녕. 안녕.